그 22쪽에 이 복소수에 대한 설명들이 쭉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복소수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했었고, 자, 그 다음에 복소수 하면 또 i 하면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게 i가 갖고 있는 그 거듭 제곱의 성질이죠. 자, i라고 하는 애는 루트 마이너스 1을 뜻하는 친구라서 i는 제곱을 했을 때 얼마가 된다는 성질을 갖고 있어? 1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성질을 갖고 있죠. 그러면 i의 세제곱은 그럼 뭐하고 같다라고 할 수 있을까? 여기다가 다시 i를 곱한 거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i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럼 i를 한 번 더 곱해가지고 i의 4제곱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치?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면 i를 여기다 다시 한 번 곱해서 i의 5제곱을 만들면 뭐가 돼요? 그냥 i가 되죠. 결국 i라는 친구는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로 무조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듭 제곱을 했을 때 이 4개가 계속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i에다가 제곱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세제곱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i가 되고, 4제곱을 하게 되면 1이 되니까 5제곱을 하게 되면 다시 i로 돌아온다. 이렇게 돼서 이 4개가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i는 순환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그 순환성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i의 뭐 53제곱 있던 게 나왔어. 그럼 요걸 우리가 간단하게 이 넷 중에 하나로 표현해야 되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하죠? 마이너스 1입니다. 이 53이라는 숫자를 희주야 어떻게 해보지? 응? i의 53제곱이 뭐하고 똑같은지를 확인해보고 싶어. 그럼 우리는 이 53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해봐야 될까? 계속 지금 4개씩 돌아가잖아. 그럼 어떻게 할까 얘를? 4로 나눠봐. 4로 나눴을 때의 몫을 봐야 될까? 나머지를 봐야 될까? 나머지를 봐야 돼. 그치? 53을 4로 나눠보면 나머지가 얼마예요? 누가 이래? 1이지 1. 나머지가 1이면 i의 53제곱은 i의 1제곱하고 같은 겁니다. 얘는 그냥 i가 되는 거예요. 맞니? 그럼 만약에 i의 103제곱이다. 이러면은 뭐예요? 또 103을 4로 나눠보면 나머지 3이죠. 나머지가 3이니까 얘는 일단 i의 3제곱이랑 같고요. i의 3제곱은 아까 전에 뭐였어? 요거랑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i가 된다. 이렇게 i에 대해서 아무리 높은 거듭 제곱이 나와도 우리는 다 그거를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로 바꿀 수 있어 라는 게 i가 갖고 있는 순환성입니다. 요거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높은 거듭 제곱에 대한 문제들이. 자, 그 다음에 켤레복소수가 등장을 하는데, 켤레복소수 하영아, 켤레복소수가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바를 씌운 건데, 바를 씌우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조금 정확하게 말하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중에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 게 켤레복소수죠? 그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 겁니다. 근데 이 켤레복소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자, 예를 들면 Z라는 복소수가 있는데요. 얘한테다가 이렇게 짝대기를 띡 붙이면 이게 이제 Z의 켤레복소수잖아요. 여기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짝대기 붙이면 어떻게 될까? 똑같아요. 다시 뭘로 돌아와? Z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켤레복소수라는 관계는요, 딱 둘 간의 상호적인 관계입니다. 만약에 내 켤레복소수가 희주다. 그럼 희주의 켤레복소수는 누구야? 저요. 아니 왜 글로 가? 내 켤레복소수가 희주면은 희주의 켤레복소수는 나인 거예요. 그죠? 그럼 만약에 나한테 켤레를 2번 씌우면 어떻게 되는 거야? 희주한테 갔다가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켤레복소수는 딱 두 숫자 간의 상호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죠. Z의 켤레복소수가 오메가라고 한다면 오메가의 켤레복소수는 당연히 누구? Z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제3자가 개입할 수 없어요. 나랑 너랑 켤레면 서로 간에 둘만 관계가 딱 되는 거예요. 켤레복소수는. 자, 그 다음에 Z에다가 켤레를 붙이는 거하고, 자, 이렇게 써 있으면 뭐냐면
Z1의 켤레복소수와 Z2의 켤레복소수를 더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거나 Z1이랑 Z2를 일단 더하고 나서 한꺼번에 켤레를 붙이는 거나 결과는 어떨까? 같아요. 그러니까 켤레를 그 취하는 그 행동을 더하기와 순서를 바꿔도 된다는 거야. 켤레하고 더한 거나 더하고 켤레한 거나 결과가 똑같다. 근데 그게 더하기만 그런 게 아니라 빼기를 해도 마찬가지. 곱하기를 해도 마찬가지. 나누기를 해도 마찬가지. 모든 사칙 연산과 켤레를 취하는 행동은 서로 순서를 바꿔도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게 여러분들이 켤레 복소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성질이다. 쌤, 예. 오메가는 시험 보면 안 들어가요? 오메가는 안 들어가죠. 대부분은 2차 함수까지 해서 시험 범위가 끊기거든요. 네, 2차 함수까지 해서 끊기면 오메가는 안 들어가죠. 다행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금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봤을 때 이제 복소수 단원까지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단원에 포함되고 그 뒤에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섞여 있는 단원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거기를 어느 만큼 공부했느냐가 어느 만큼 이해됐느냐가 중간고사 이제 점수를 결정하는 거고 사실 이제 초반 단원부터 여기 복소수 단원까지는 웬만한 문제들은 웬만한 문제들은 다 맞춰줘야 되는 거죠. 선생님, 예. 3등급 못할 것 같아요. 저희 반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상관이야 3등급이야. 니네 반에 공부 잘하는 애들 많은 거랑. 그럼 제가 못하잖아요. 어? 그럼 이거 반등수로 하는 게 아닌데 무슨 상관이야. 어? 니네 반에 공부 잘하는 애들 많으면 반 분위기가 좋을 거고 거기서 잘 분위기 타고 공부해가지고 3등급 받으면 되지. 어? 그런 걱정할 시간에 한 문제라도 더 풀어라. 자 6번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음수의 제곱. 이게 몇 번을 배워도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음수의 제곱근이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죠. 만약에 루트 2하고 루트 3을 곱하면 가야 뭐가 되지? 루트 6. 루트 6이 되죠. 그러면 루트 2하고 루트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뭐가 될까? 마이너스 6. 에휴, 한심. 뭐라고요? 마이너스 루트 6. 어, 루트 마이너스 6. 마이너스 루트 6이랑 루트 마이너스 6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마이너스가 밖에 있는 거랑 안에 있는 거랑 완전 달라요. 얘는 음의 실수입니다. 음의 실수. 그죠? 근데 얘는 뭐야? 이거 루트 6i잖아. 이건 허수죠, 허수. 그지? 마이너스가 안에 있냐 밖에 있냐는 전혀 다른 얘기야. 그럼 얘는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게 맞아? 루트? 누가 해?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이라고 쓰는 게 맞죠. 물론 루트 6i라고 쓸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여러분의 예상 바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계산하면 얘는 얼마가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아니요. 도와줘, 좀 도와줘. 내가 논리를 전개해 나갈 수가 없잖아. 그냥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이랑 곱하면 6이니까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얘가 이렇게 되지 않고 얘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게 이게 음수의 제곱근이 갖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루트와 루트를 이렇게 하나로 합쳤을 때 갑자기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건데 언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우리가 곱하려는 그 두 개의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들이 방금 요거처럼 둘 다 뭐일 때? 둘 다 음수일 때, 그치? 둘 다 이렇게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로 곱하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뭐 이렇게 돼서 뭐 여기는 양수가 되겠죠? 네, 여기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생긴다는 것이 이제 포인트야.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을 여러 번 배웠는데 만약에 누가 재현이한테 야 재현아 이게 왜 마이너스 이게 왜 생기는 거야? 네. 설명 좀 해줘 봐봐. 그럼 너 뭐라고 할 거야? 저는 바로 i잖아요. i 제곱 마이너스. 좀 더 자세하게. 예를 들어 요거를 가지고 계산한다면 설명한다면 저거는 루트 2i고. 그렇지 루트 2i랑 곱하기 루트 어. 3i. 그렇지 루트 3i를 곱하는 거니까 루트 6i 제곱. 그렇지 루트 6i 제곱이 돼서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맞아 얘가 마이너스 루트 6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어우 완벽한 설명. 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안에 이렇게 음이 곱해진 들어가 있는 상태로 곱해지면 여기 마이너스가 뜨는 거고요. 똑같은 원리로 분수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죠. 루트 a분의 루트 b를 이렇게 하나의 루트로 합쳐서 썼을 때 요때 여기에 마이너스가 띵 튀어나오는 상황. 이건 언제였더라? A가 음수. 분모가 음이고 분자에 있는 게 양일 때. 요때만 루트가 합쳐지면서 마이너스가 튀어나옵니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매번 계산할 때마다 뒤에다 i를 붙여서 계산하기 귀찮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거 요 상황이랑 그 다음에 요 상황 어디 갔냐? 이렇게 됐어? 요 상황 요렇게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치? 자, 이제 23으로 넘어가 볼게요. 24로 넘어가 볼게요. 24쪽에서는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고 뭐 하나 정도만 풀어볼까요? 95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네. 자, 95번을 계산을 하려면 이런 분수가 등장했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는 이런 거를 그냥 냅둘 수가 없어. 분모에 i가 들어있는 걸 냅둘 수 없어. 다 뭐 해줘야 될까요? 사실 분모에 i가 있으면 실수화라는 걸 해줘야 되죠. 예. 예를 들면 i분의 3 이런 분수를 만났을 때 이 i분의 3을 분모에 있는 i가 사라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하죠? 요렇게 분모 분자에 i를 곱하죠. 예. 강요가 그러면 i 제곱이 되니까 분모가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되고 분자가 3i가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3i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죠. 그쵸? 이런 게 실수화인데, 자, 실수화를 하는 방법 중에 또 지금처럼 1 플러스 i분의 5다. 자, 만약에 이런 분수를 만나면 하영아 이때는 뭘 곱하죠? 저는 하연이라고 불러요. 어? 아 그러네. 아 쏘리. 하유나. 똑같이 생기긴 했어요. 아니 내가 이게 자꾸 3교시잖아. 3교시니까 자꾸 A3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그래. 쏘리. 네. 자, 그러면 하유나 여기 뭐 곱해야 돼요? 그렇죠. 1-i 곱하죠. 1-i 곱합니다. 그럼 분모가 뭐가 돼요? 2가 되죠. 2분의 5괄호 1-i 이렇게 쓰면 이게 실수화 끝난 거지. 근데 지금 이 95번 문제는 실수화를 시켜줘야 되는 분수가 두 개잖아요. 그리고 두 분수가 서로 분모에 서로의 켤레 복소수를 갖고 있죠. 그래서 얘는 이것 따로 실수화 시킬 필요 없이 두 분수를 그냥 뭐 하면 돼? 통분해버리면 통분하면서 자동으로 실수화까지 같이 되죠. 그쵸? 그래서 이 분수는 우리가 바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1 플러스 i와 1-i를 이렇게 곱해서, 자 윤서야, 그럼 a한테는 누가 곱해질까? 그쵸, 얘가 곱해지고 가운데 플러스 있었고요. b한테는 누가 곱해질까? 그렇죠,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윤아 분모는 뭐가 되고? 2가 되고요. 분모는 2가 되고, 자 분자에서는 실수 부분, 허수 부분으로 구분할 거니까 i가 없는 애들만 쓰면 뭐가 될까요? 그쵸, a 플러스 b가 되고, i가 있는 부분들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 i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요게 지금 요게 3-i하고 똑같아. 이런 상황. 재현아, 그럼 어떻게 이제? 네. 저는 1을 곱했습니다. 양변에 1 곱했어. 잘했네. 양변에 1 곱하면 a 플러스 b 더하기 마이너스 a 플러스 b i가 2 곱하니까 6 마이너스 2i 이렇게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랑 a 플러스 b는 6. 다시 얘가 얼마다? 6이요. 얘가 6이고 그 다음에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2. 얘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실수 부분끼리 똑같고 허수 부분끼리 똑같고 해서 식이 두 개 나오니까 a, b 찾는 문제죠. 예. 그쵸? 할 수 있죠? 예. 머리 자르기도 나은 것 같아.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라인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요, 켤레복소수 중에 98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희주야, 네가 98번 문제를 푼다면 어떻게 풀래요?
앞에 두 개를 뭘로 묶을까? 알파로 못 묶잖아. 알파 바. 알파 바로 묶으면 어떻게 돼? 플러스 베타. 그렇죠. 뒤에 두 개는 뭘로 묶을까요? 베타 바로 묶으면 어떻게 돼? 그치. 자, 이렇게 우리 인수분해에서 항 4개짜리 인수분해하는 것처럼 둘씩 묶었어.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어떻게 해? 그죠? 요거가 지금 두 항의 공통인수인 거니까 얘로 묶으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알파 바 플러스 베타 바가 들어가 있는 이런 모양이 되죠. 요렇게, 그치?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해? 저거 집어넣어요. 집어넣는다. 얘를 먼저 집어넣을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첫 번째 괄호는 얘하고 얘를 더한 거죠. 둘이 더하면 뭐죠? 4 플러스 2. 4 플러스 2i지.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까지 해주면 좋겠어. 이 알파 바 더하기 베타 바 있잖아요. 네. 아까 이런 얘기 했잖아. 바 한 다음에 더하는 거나 아니면 알파 베타 더하고 나서 한 번에 바를 이렇게 씌우는 거나 어때? 똑같다 그랬지? 그러니까 뒷부분을 이렇게 바꿔도 되죠? 네. 그럼 이렇게 바꾸면 얘가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잖아. 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거는 요거에서 뭐만 바꾸면 돼? 마이너스 2i. 그지? 여기만 요렇게 바꿔주면 끝나는 거 아닌가? 그치? 네, 그래서 요 놈과 요 놈을 곱해서 답을 찾으면 되겠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요거 더하기 요거를 이렇게 바꿔야만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어요. 애초에 문제에서 알파 베타를 따로따로 안 알려주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다 이렇게 그냥 알려주는 문제도 있거든. 네. 그런 문제에서는 얘를 얘로 바꿔야지만 잘 풀리죠. 네. 그쵸?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바꾸는 것까지 생각해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 답이 뭘까요? 21. 25번이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풀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99, 100, 101 여기가 복소수를 찾아라 라는 문제들인데 우리가 복소수를 찾아라 라는 문제들을 만나면 101번으로 한번 해봅시다. 25쪽에 101번. 자, 이렇게 Z에 대한 어떤 식을 쭉 던져주고 이걸 만족하는 복소수 Z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를 만나면 어떤 방식으로 푸는 게 제일 스탠다드일까요? 제일 정석은 뭘까? Z를 찾아라 라는 문제. 맞아요. Z라는 복소수를 자, 요거를 A 플러스 BI로 잡는 거야. 근데 Z를 A 플러스 BI로 잡을 때는 항상 옵션이 붙는 겁니다. A, B는 무슨 수다? 실수다라는 옵션이 무조건 붙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잡고 여기다 이제 하나씩 넣어봐야지. 여기 Z 자리에는 A 플러스 BI를 넣고요. 강혁아, 요거 Z 바 자리에는 당연히 뭘 넣어야 돼? 그렇지. A 마이너스 BI를 집어넣는 거지. 그럼 이게 이제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잖아. 2 플러스 i에 A 플러스 BI 빼기 마이너스 1 플러스 i에 A 마이너스 BI 그리고 오른쪽에 11 마이너스 I 이렇게 되죠.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할까 이주야? 쫙 전개시켜야죠. 쫙 전개시켜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줘야 될까? 그치? i가 없는 부분이랑 i가 있는 부분 요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죠? 요렇게 만들어주면 이 부분의 값이 얼마가 돼야 되고? 11. 11이 돼야 되고. 그쵸? 이 부분의 값이 얼마가 돼야 되고? i.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의 등식으로부터 두 개의 등식을 만들어내면 풀리는 거죠. 예. 그쵸? 이거 복소수 찾아라, Z 찾아라 라는 문제 중에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계산은 스스로 해보세요. 하나씩 쫙 분배해가지고 실수 부분, 허수 부분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5페이지의 나머지 문제들은 다 그 복소수를 계산하는 문제들인데요. 뭐 연습하는 셈 치고 하나만 풀어봅시다. 108번 한번 풀어봐 얘들아. 108번. 그 페이지의 제일 끝에 문제 108번 한번 풀어봅시다. 처음에 시작할 때 루트 마이너스 4 같은 거는 어떻게 바꿔야 돼? 루트 4i. 루트 4i니까
2i, 그치? 2i로 바꿔서 시작해야 되고 루트 16i 같은 건 아니 루트 마이너스 16 같은 거는 4i로 바꿔야 됩니다. 그죠? 네, 그렇게 바꿔서 집어넣고 한번 계산해 봅시다. 해보세요. 자, 하나씩 계산해 봐봐. 첫 번째 분수가 2 더하기 2i죠. 예. 분자는 2 마이너스 2i.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수는 4 마이너스 4i. 네. 그리고 4 플러스 4i죠. 여러분들이 이거 계산을 똑똑하게 하려면 예. 처음에 뭘 해주면서 시작해야 될까? 처음에 통분을 해줘야죠. 곱하기 통분보다 앞서서 먼저 해주면 좋은 게 뭘까? 약분. 왜요? 아니 이 분수 봐봐. 이 지금 숫자 4개 있는데 전부 다 2, 2, 2잖아. 2로 약분할 수 있잖아. 얘도 어때요? 4, 4, 4, 4 약분할 수 있죠. 그러면 첫 번째 분수는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가 되고요. 예. 두 번째 분수는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가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모양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두 분수를 통분을 하면 자동으로 뭐도 돼? 통분을 하는 순간 얘랑 얘랑 분모해서 곱해질 거 아니야. 예. 그럼 분모가 실수가 되잖아. 예. 통분하는 순간 실수화도 되는 모양이라고요. 예. 그쵸? 그래서 그냥 바로 이제 둘을 통분해주면 된다. 1 플러스 i하고 1 마이너스 i를 곱한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얘한테 가해야 얘한테 뭘 곱해야 돼? 1 마이너스 i. 그럼 1 마이너스 i에다가 1 마이너스 i를 또 곱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되겠죠. 플러스 뒤에도 마찬가지죠. 1 플러스 i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분모를 써보면 분모는 얼마예요? 제 생각에는 이요. 1 마이너스 i의 제곱이니까 2가 되겠고요. 자, 이거 전개시켜 볼게. 윤서야, 이거 전개하면 뭐야? 이거 앞에 거 전개하면? 1 마이너스 2i 플러스 i 제곱이잖아. i 제곱이면 뭐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 1. 요렇게가 지금 첫 번째 거를 전개시킨 거고요. 그쵸? 강효가 두 번째 거는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지? 1 플러스 2i 마이너스 1. 그렇지. 그럼 봐봐. i도 없어지고 1도 없어지고 여기도 1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네? 다 뭐예요? 2분의 0이죠. 왜요? 왜 내가 너한테 왜요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다 없어졌는데 왜 1이야? 어? 왜 여기에요? 다 나와 있잖아 지금까지. 아니 1 없어졌고 2 없어졌고 다 없어졌잖아요. 다 없어졌으면 분자가 0 된 거 아니에요? 그럼 밑에 이거 어떻게 해요? 2분의 0이잖아. 2분의 0. 네. 2분의 0은 0이죠. 어? 0에다가 뭘 곱하든 0을 뭘로 나누든 무조건 0이죠. 그죠? 이런 애를 이기라는 건 좀 치료 아니면 치료. 자, 넘어갑니다. 26쪽으로 가서 26쪽은 이제 i의 거듭 제곱에 대한 문제들인데 i의 거듭 제곱에 대한 문제들 중에서 이제 112번 같은 문제가 자주 나오는 문제 형태거든. 네, 112번. 자, 112번 같은 거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제가 할 줄 알아요. 이거 그때 개념 원리에도 있었는데 네. 어떻게 하죠, 이거? 그거예요 쌤. 이거 일단 항이 되게 많은데 네 여러분 개, 네 개. 조심해야 될 게 전체가 몇 개인지 잘 파악해야 돼요. 25개. 아니 이 전체 써져 있는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세봤을 때 몇 개예요? 101. 101개죠, 그죠? 여기서부터 했을 때 100개니까 앞에 하나까지 추가하면 총 101개의 지금 항들이 더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i라는 건 아까 본 것처럼 항상 몇 제곱 주기로 순환을 해? 네. 4제곱 주기로 순환해. 4개 주기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바라볼 때도 늘 기준이 4개씩입니다. 4개씩 끊었을 때 어떻게 될까? 이걸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조금 계산을 편하게 하려면 이렇게 봐도 돼. 얘만 앞에다 이렇게 좀 따로 떼놓고요. 얘를 나중에 계산할 거야 라고 얘를 하나 떼놓고 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4개 이렇게 봐도 되죠. 그렇게 하면은 이 뒤에 있는 게 총 100개니까 요렇게 4개씩 딱 25묶음이 되게 할 수 있잖아. 맞죠? 그래서 1을 따로 떼놓고 여기서부터 해서 4개씩 묶어서 가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4개가 i분의 1 더하기 i 제곱분의 1 더하기 i 세제곱분의 1 더하기
i 4제곱분의 1입니다. 자, 윤서야 아까 i 제곱이 뭐라 그랬죠? 마이너스 1이라 그랬죠? 얘가 마이너스 1. i 세제곱은 뭐라 그랬죠? 마이너스 i라 그랬죠? i 4제곱은 뭐였죠? 1이었죠. 그쵸? 자, 그러므로 이 4개의 분수는 일단 이렇게 쓸 수 있어. i분의 1 빼기 1 빼기 i분의 1 더하기 1 뭐예요? 0이죠. 그죠? 얘네들이 없어지고, 그죠? 얘네들이 없어지니까 0이잖아. 지금 우리가 4개를 끊어봤는데 4개의 합이 0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 4개의 합도 무조건 뭘까요? 0이죠. 그 다음 4개도 0이고. 그러니까 4개씩 묶어주면 항상 0이 나오는 거니까 결국 이 뒤에 있는 이 100개의 항은 다 합치면 그냥 얼마인 거야? 다 0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따로 떼놨던 요 놈만 살아남고 나머지 다 없어진 거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이 i의 거듭제곱에 대한 문제인데, 근데 이 i의 거듭제곱에 대한 문제들을 풀다 보면 이렇게 i만 거듭제곱하는 문제들도 있지만 그 다음 문제인 113번이나 114번처럼 뭐 요런 애를 거듭제곱하거나 또는 요런 애를 거듭제곱하기도 하거든요. 자, 113번에 있는 얘는요. 요거는요. 이거 자체를 뭐를 한번 해보면 제곱 이 분수 자체를 통분 아니 무슨 화를 해보면 실수와 실수화를 시켜보면 계산하기 더 좋은 친구로 바뀝니다. 실수해도 돼요? 뭐 실수화 한 다음에 1999제곱을 하면 되는 거죠. 실수화를 한다고 해서 그 분수의 값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분수의 값은 유지가 되는데 모양이 좀 달라지는 거지. 그러면 1-i분의 1 플러스 i라는 애를 실수화 시키려면 희주야 뭐 곱해야 돼? 그치? 그럼 분자는 요거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분모는 뭐예요? 2분의 분자 전개하면 뭐만 남을까? 맞아요. 얘만 남아요. 그럼 2도 지워지니까 뭐가 돼요? 그니까 이 분수 자체가 그냥 얼마랑 똑같아? i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실수화 시켜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i의 1999제곱이 있고요. 빼기 예상 한번 해볼까? 얘를 실수화 시키면 얘는 뭐 될 것 같아? 얘를 실수화 시키면? 마이너스 i야. 맞아. 얘는 마이너스 i가 됩니다. 그쵸?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실수화 시켜보면 얘는 마이너스 i가 된다. 그러면은 빼기 마이너스 i의 1999제곱 이렇게 지금 써있는 거예요. 그치? 네.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 저거 1999 4로 나온 다음에 다시 여기 이 마이너스이죠. 이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는 1999제곱을 받잖아요. 1999제곱을 하잖아요. 근데 1999라는 숫자가 홀수니까, 그죠? 1999제곱 해도 여전히 마이너스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써도 될까? 자, 앞에 거 그대로 써주고 이 마이너스가 괄호 밖으로 나와도 마이너스니까 얘랑 만나서 플러스로 바뀌고 이렇게 써도 될까? 이렇게? 가능하죠? 그죠? 홀수 제곱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홀수 제곱이니까. 그런데 i의 1999제곱.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숫자를 얼마로 나눠보자 그랬지? 4로 나눠보자 그랬지. 1999를 4로 나누면 나머지가 당연히 몇일까? 3입니다. 3. 2000이 4의 배수니까. 그쵸? 1 모자란 거니까 나머지 3이에요. 그럼 이거 i의 세제곱이고 얘도 i의 세제곱이니까 요렇게 i의 세제곱이 2개 더해진 건데 하연아 얘는 뭐야? 마이너스 i. 얘도? 답은?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답은 1번. 이렇게 거듭제곱에 대한 문제들 풀어주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런 애가 나오면 실수화를 한번 시켜보시고요. 밑에 114번에 있는 이렇게 1 플러스 i의 몇 제곱 이런 게 나오잖아요. 자, 이런 것은 1 플러스 i를 먼저 어떻게만 해봐? 실수와 얘는 실수화 시킬 수 있는 모양이 아니잖아. 제곱 제곱만 먼저 해보는 거야. 제곱만. 윤서야, 이놈의 2010 제곱이면 이거를 먼저 제곱을 한 다음에 요거의 몇 제곱이라고 봐도 될까요?
맞아요. 이렇게 봐도 돼요. 그쵸? 이렇게. 왜요? 왜냐면 요거랑 요거랑 곱해지는 거니까. 2008제곱이잖아요, 쌤. 선생님 저한테 그렇게 말하셨잖아요. 2010제곱. 곱하기 2 아니에요? 제곱할 때. 아 지금 그 지수의 성질을 물어보는 거야? 네. A에 뭐 3제곱에 5제곱 있으면 어떻게 돼요? 15죠. 그래. 그런 상황 아니야? 네. 그러니까 여기 2제곱 있으면 여기 2005가 있어요. 이렇게 곱해줘야 2010이 되는 거 아니야? 네. 뭐? 맞잖아 이렇게 하는 게. 네. 자, 이렇게 바꿔야 되고요. 뒤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도 역시 1-i를 제곱부터 하시고 다시 전체의 1005제곱이다 라고 바라보고 풀면 풀립니다. 그러니까 1 플러스 i라는 친구는 제곱을 시켰을 때 오히려 더 간단하거든요. 예. 이거 아까 해봤잖아요. 이거 제곱하면 뭐죠? 네. 뭐였더라? 1 플러스 i의 제곱 뭘 0이야. 2i였죠. 네. 2i. 그래서 얘는 2i의 1005제곱 네. 더하기 요건 뭐였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의 1005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뭐 사실 답이 나와버렸네. 맞죠. 얼마일까요? 그거잖아요, 쌤. 0이죠? 왜요? 이 마이너스가 예.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홀수 거듭 제곱을 받잖아요. 예. 이 홀수 거듭 제곱을 받으면 이 마이너스는 그대로 살아남아서 괄호 앞으로 마이너스를 붙는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거는 2i의 1005제곱에다가 빼기 똑같이 2i의 1005제곱 이런 모양이잖아. 아. 그렇죠? 그러므로 얘는 0이 될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죠. 그렇네요. 그렇죠? 자, 이런 문제였습니다. 거듭 제곱에 대한 문제들이고 그 다음에 115, 116 이런 거는 이제 실수가 될 조건, 순허수가 될 조건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문제에서 이제 문제 내는 사람이 이제 함정을 팠을 때 탁 빠질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순허수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자, 116번 문제를 우리가 푼다면 116번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일단 한번 풀어봐 얘들아. 잠깐 시간 줄 테니까. 116번의 답이 뭘까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우선 116번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깔고 있어야 되는 개념은 복소수를 바라볼 때 지금 이 문제는 복소수라고 써 있는데 누구에 대해 정리가 돼 있어요? A에 대해 정리를 해놨죠? 우리는 복소수를 바라볼 때 A에 대해 정리되어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복소수를 바라볼 때는 항상 누구에 대해 정리되어 있어야 돼? i에 대해 정리가 돼 있어야 되니까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냐면 얘네들을 다시 재배열하는 겁니다. 이렇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보이도록 재배열하는 게 가장 처음 할 일이다. 그러면 강효가 이렇게 분배 법칙 했다가 i가 있는 부분 없는 부분을 모은다면 여기 i가 없는 부분 여기에는 뭐라고 써질까? a제곱 마이너스 a 그렇지 요렇게 써지면 요게 실수 부분이고요. 그럼 나머지가 이제 허수 부분이겠죠.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되면 되나? 이렇게 그치? 자 일단 이 모양으로 만드는 게 가장 처음 할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야 될 게 순허수가 된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 Z라는 복소수를 우리가 A 플러스 BI라고 설정을 했을 때 얘가 실수가 될 조건이 있고 순허수가 될 조건이 있는데 희주야 실수가 될 조건은 뭘까요? B가 0이면 돼요. 그쵸? 순허수가 될 조건은 뭘까요? 이렇게 생각했지? 네. 그래서 틀렸지? 둘이 똑같이 저는 안 틀렸어요. 틀렸잖아 아까. 맞췄어요. 어? 순허수가 될 조건은요 A가 물론 0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이거를 빼먹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이걸 빼먹어가지고 만약에 A가 0이다 이것만 생각해버리면 A도 0 돼버리고 B도 0 같이 0 되는 경우를 우리가 걸러낼 수 없거든. 얘도 0이고 얘도 0이면 Z라는 복소수 자체가 0이 되니까 실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순허수를 만들 때는 자, 이 허수 부분이 0이 아닙니다 라는 것도 꼭 챙겨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 문제를 풀 때 자 여기가 실수 부분이니까 윤서야 얘는 얼마가 돼야 돼?
이 부분이 지금 실수 부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값이 얼마가 되게 만들어야 돼? 0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이 뒤에 있는 부분은 얼마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 뒷부분은. 그치?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을 0이다라고 놓고 풀어보면은 1, 2의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a는 마이너스 1 또는 2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 맞다 하고 이게 책 4번 체크하면 이제 틀리는 거지 지연아. 그치? 네, 그래서 요 두 가지 중에 혹시 뒷부분을 0으로 만드는 애가 없나? 그걸 확인해 봐야죠. 근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0이 되나? 2를 넣으면 0이 되나? 네. 그죠? 2를 넣으면 뒷부분이 0이 되죠. 그래서 얘는 탈락이 되는 거고 진짜 답은 요거 하나밖에 없다. 1번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야 이런 거 학교 시험에서 틀려봐. 얼마나 선생님, 억울해. 근데 이번 시험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오늘 시험? 네. 어려웠다고 하더라고 애들도. 아니 그거 원래 그렇게 빡센 거예요? 부용? 네. 근데 뭐 부용 네가 부용 시험 볼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호원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 편이니까. 근데 100점 맞던데요, 쌤? 백점 받는 애들 있어? 네, 조정현이랑 그 이담이? 그리고 니네 호원고등학교는 막 고2, 고3 보면은 전교 막 10등 안에 드는 애들 중에 막 절반이 우리 학원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상호고는 인원이 호원만큼 많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몰렸던 적은 없는데 잘하는 애들이 좀 있었죠. 상호고에 옛날에 김나윤인가? 전교 1등 계속 하던 애 있었어. 선생님도 제 이름을 기억하시게 되실 거예요. 아, 그 새끼 모르겠어요. 네? 정지현 그 새끼. 네? 그런 애가 있었는데. 자, 27쪽으로 가서 21쪽에는 음수의 제곱근 아까 전에 설명했던 그 음수의 제곱근 문제인데 119번 한번 해보자 얘들아. 119번. 아까 그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상황 있잖아요. 그걸 잘 생각하면서 자 119번 문제 답 한번 찾아봅시다. 진짜 이거는 자 이거는 일단 이거를 i로 다 빼가지고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i로 빼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전에 외운 거 있잖아. 그치? 아까 전에 외운 거를 바로 적용을 한번 시켜볼게요. 지금 해야 될 계산이 곱셈이 두 가지고 나눗셈이 두 가지인데 이 네 가지 계산 중에 아까 우리가 루트를 합쳤을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와 라고 얘기했던 계산이 어떤 거죠? 두 번째 안 해봤는데. 그죠? 요거하고 요거가 바로 루트를 합쳤을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와 라고 말했던 그 두 가지 케이스죠. 곱셈에서는 마마, 나눗셈에서는 마이너스분의 플러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루트를 합쳤을 때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요렇게 앞에 있는 얘나 맨 뒤에 있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상식선에서 계산하는 거야. 루트를 이렇게 합치면은 이렇게 합치면은 얘하고 얘하고 그냥 곱해질 거 아니에요. 이 안에서 곱해지면 얼마가 돼요? 4입니다.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둘이 곱해지는 것도 보면 여기 마이너스 하나 붙여놨고 자 루트 안에서 이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8이 곱해지니까 16 이렇게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거 얘네 둘을 루트를 합치면은 마이너스가 튀어나왔죠? 네. 근데 이게 마이너스가 튀어나왔다고 해서 여기 있던 마이너스가 없어지나요? 네. 아니죠. 그래서 틀렸구나. 왜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마이너스는 i 때문에 붙은 거잖아요. i를 유리화시키면서 붙은 거잖아.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사라지지 않아요. 확인해볼까? 자, 요렇게 생긴 걸 우리가 계산한다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게 이런 거잖아. 루트 2i분의 자 루트 8이면 2 루트 2잖아요. 네. 그죠? 그럼 루트 2 날려요. 루트 2 날리면은 i분의 2잖아. 네. 아니, 실수화시켜야지. 네. 이렇게 i 곱해가지고 실수화시키면 얘 때문에 뭐가 생겨? 마이너스가 생기죠. 마이너스가 생기고 여전히 i가 붙어있죠. 그치? 여기 i가 붙어있다는 얘기는 루트 안에 마이너스는 여전히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분수를 계산할 때 이거를 합치면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건 새롭게 붙는 거예요. 안에 있던 게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야. 이건 밖에는 새로 붙는 거고 안에 있던 마이너스는 그대로 안에 남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셔야지 틀리지 않아요. 자 마지막 거는 루트를 이렇게 합치면서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8 그냥 이렇게 쓰면 되죠. 예. 그럼 하나씩 처리해보면 얘는 뭐야? 4i 요거는 마이너스 4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루트 안에 마이너스 4가 있는 거죠. 네. 루트 안에 마이너스 4가 있으니까 뭐가 돼? 2i 이렇게 되겠죠. 그쵸? 요 마이너스 그대로 내려온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루트 4니까 플러스 2가 돼야죠. 네. 뭐 이거 4잖아 4. 루트 네. 4 2가 돼야지. 네.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i로 계산이 되겠죠. 이렇게 답은 3번. 그치? 네, 이렇게 푸는 문제고요. 아, 이제 그 뒤에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중간고사를 얼마나 잘 볼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부분이 되겠다. 여기서부터 재밌습니다. 2차 방정식입니다.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중에서 중학교 때 이제 배웠던 부분들은 넘어가고요. 자, 이런 거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죠? 근해 공식, 뭐 짝수 공식. 잘 못하는데요. 뭘 못해? 근데 근해 공식 뭐 잘하고 못하고 어디 있어? 근데 외우기만. 판별식. 일단 근해 공식 같은 거는 다 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판별식으로 넘어가서 레이저. 근해 공식 중에 근해 공식 이렇게 생겼잖아. 네.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게 이제 근해 공식인데 맞습니다. 이 부분만 우리가 쏙 뽑아가지고 이걸 뭐라 불러요? 얘를 판별식. 판별식이라고 부르잖아. 예. 판별식 D라고 부르는데 맞죠. 자, 만약에 가야 이 부분이 0보다 크다면 x 값이 몇 개가 되겠니? 2개. 2개가 되겠죠. 그리고 그 2개의 값은 루트 안에 양수가 들어갔으니까 실수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외우잖아.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이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외우잖아요. 네.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해를 나타내는 거잖아. 이게 해를 나타내는 건데 이 부분이 양수가 들어갔다면 일단 루트 안에 양수니까 실수가 된 거 확실하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때문에 그 해가 하나 나오고 마이너스 때문에 또 다른 해가 하나 나올 테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거죠. 예. 그럼 하윤아, 만약에 이 부분이 0이 되면 어떻게 돼? 그지? 일단 얘가 0이 되면 중요한 게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의미가 없어지죠. 그지? 플러스 0 하나, 마이너스 0 하나 아무 차이가 없잖아. 그래서 이 부분이 0이 되면 그때는 얘만 남아가지고 강효가 해가 몇 개가 되는 거야 그럼? 몇 개? 한 개가 돼버리지, 그치? 그래서 판별식이 0일 때는 해가 하나밖에 없어요. 중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0보다 작아지면 루트 안에 음수가 생긴 거니까 윤서야, 루트 안에 음수가 있으면 우리는 이 숫자를 뭐라고 불러야 돼?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이게 바로 허수잖아. 그쵸? i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자,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근이 두 개가 되긴 하는데 이 안에가 음수가 돼버리면 전체적으로 얘는 허수가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우고 있죠.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이면 중근. 근이 하나밖에 없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외우죠. 그렇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판별식의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판별식이 여기만 나오고 안 나오니? 아니죠. 뒤에 막 함수 뭐 교점 찾을 때 계속 나오죠. 그죠? 그래서 판별식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건 시작일 뿐이고 뒤쪽에서 계속 추가적으로 더 판별식의 의미가 부여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2차 방정식 하면은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이 쓰는 게 이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 그죠? 분각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베타까지는 외우는데 여기다가 이것도 가끔 나오잖아. 네. 전에도 한번 봤죠, 그죠? 이런 문제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요거까지 뭐 별로 복잡하지 않으니까 얘까지 외워주면 더 편하겠고 특히 요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이 지금 뭐예요, 이게? 판별식. 판별식이잖아, 그치? 그래서 외울 때 이거를 절대값 a분의 루트 d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그쵸? d가 판별식이니까. 네. 그치? 그리고 여기다 지금 알파에서 베타를 뺀 다음에 여기다 절대값을 씌워놨잖아요. 네.
하윤아 이거 절대가 몇이었을까? 모를걸요. 아 A 알파 플러스 베타 뭐라는 거? 있잖아요. 이 지금 두근의 차가 무슨 말이에요? 두근의 차? 뺀다는 뜻이죠. 근데 그냥 뺀다는 뜻만 있을까? 아니요. 그러니까 만약에 3과 5의 차 그럼 얼마예요? 2입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과 5의 차 마이너스 2겠니? 2겠니? 2요. 어떻게 생각해? 풀마 2요. 2요. 희주 어떻게 생각해? 2요. 아 희주한테 물어도 지금 네가 말해. 어?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해? 윤서는 뭐라고 생각해요? 수알 모드. 2요. 2라고 생각해? 가인은요? 풀마이요. 풀마이. 강혁이는요? 풀마 2요. 여러분이 지금 이거를 정확하게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은 차라는 말의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차라는 말 속에는 이미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절대값.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차라는 말 속에는. 그러니까 3과 5의 차라고 하면 뭐야? 2야 2. 왜요? 차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차라는 말이. 너 만약에 너 나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이야? 28. 그 차이가 차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 둘의 나이 차이를 계산할 때 네 나이에서 내 나이를 빼겠니? 네요. 아니잖아. 내 나이에서 네 나이를 뺄 거 아니에요. 그쵸? 차라는 말 속에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절대값을 씌우는 거예요. 알파가 크든 베타가 크든 절대값을 씌우는 순간 무조건 뺀 결과는 양수가 될 거 아니야. 절대값 씌운 결과는. 근데 차라는 말도 그런 뜻이야. 큰 거에서 작은 수 거를 빼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 결과물은 양수가 나오지 않을까? 맞죠? 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도요. 알파와 베타의 차를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알파가 3 나오고 베타가 5 나왔어. 그럼 알파와 베타의 차를 구하세요. 그러면 얼마로 대답해야 돼? 2라고 대답해야 돼. 2라고. 근데 이걸 뭐 마이너스 2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틀리는 거예요. 네. 그죠? 차라는 말 속에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틀리고 나서 저는 몰랐는데요. 그럼 소용없어. 차라는 말에는 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B예요? 원래 그런 건데요. 그냥 B잖아요. B가 알파 플러스 베타고 C가 그거잖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A가 1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A가 1이 아닐 때는 A 붙여줘야죠. 저 문제를 틀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 알았으면 됐다.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을 이제 찾는 건데 우리 이런 문제들 많잖아. 만약에 두 근이 E 플러스 I하고 E 마이너스 I다.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이렇게 두 개다. 그랬을 때 이런 두 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을 구해봐라. 이러면 우리는 항상 이 두 근의 뭘 가지고 풀죠? 균각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풀죠. 그죠? 자, 얘네들의 합이 얼마예요? 4. 4고 곱은 얼마죠? 3. 곱은 5입니다. 5. 네. 얘들이 곱하면 4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5가 돼요. 그럼 이렇게 합과 곱을 찾은 다음에 이 합과 곱을 이용해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x제곱 해놓고 자 여기다가 뭐 넣어줘? 마이너스 X. 합의 부호를 바꿔서 여기다 써주죠.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뒤에다 뭘 써줘? 플러스. 곱의 부호를 그대로 갖다가 여기다 써주죠. 하고 는 0 붙이면 얘가 바로 요런 두 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2차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합과 곱을 이용하는 게 제일 좋아. 얘가 제일 좋으니까 요 방식으로 풀어주시고요. 아직 안 끝났어. 어? 아직 52분밖에 안 됐어요. 지금 쟤네가 일찍 끝난 거지. 버스가 너 버스는 10시 넘어서 가잖아요. 걱정하지 마. 자, 혈렉은 하고 요거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30페이지로 가보면 요거는 이제 진짜 기본적인 그냥 방정식 푸는 문제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거나 뭐 근해 공식을 써가지고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풀어보는데 여러분이 약간 풀다가 이건 뭐야 할 수 있는 게 이제 123번부터 요렇게 생긴 거 이런 거 풀 수 있어요? 네. 어떻게 풀어? 쌉가는 이죠. 어떻게 풀 건데? 유튜브 못해줘요.
자, 이런 문제는 일단 x제곱의 개수가 우리한테 편안한 숫자로 바뀌도록 곱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루트 3을 곱해도 되지만 어떻게 될까요? 그냥 제곱해주면 되겠네요. 빼요. 빼요? 나눠요. 나눠도 돼요. 네. 루트 3으로 나눠도 돼요. 네. 왜냐면 이 식을 루트 3으로 나누면 맨 앞에는 그냥 x제곱이죠. 네. 얘는 뭐가 될까? 마이너스 1 플러스 4 루트 3.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알겠니? 네. 3이라는 숫자가 결국 루트 3의 제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루트 3으로 나누면 루트 3이 되겠지? 네. 그리고 끝에 있던 3도 뭐가 돼? 루트 3. 이렇게 돼요. 네. 자, 이렇게. 그러면 이런 모양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인수분해가 되나? 보는 거죠. 될까, 인수분해? 왜 3 나누기 루트 3이 루트 3이에요? 아. 봐봐. 3이라는 게 루트 3의 제곱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3을 루트 3으로 나눈다는 거는 얘를 루트 3으로 나눈다는 얘기니까 루트 3 하나씩 지워지면 루트 3 아니야? 멍청해서 뭐 이해 못할 거예요. 루트 3에 a가 제곱되어 있으면 a로 나누면 하나 지워지고 a만 남는 거 아니야? 네. 그럼 루트 3분의 루트 3의 제곱이면 루트 3 하나씩 지워지면 루트 3 남는 거죠. 아. 맞죠? 이게 아주 지 자, 이거 인수분해 될까, 얘들아? 되죠. 됩니까? 얼마로? 1 플러스 루트 3이에요. 1이랑 루트 3으로 인수분해 되죠. 예. 강령 이해되니? 예. 그죠? 부호만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 거지. 그치? 예. 그러면 곱했을 때는 루트 3이 되고 더했을 때는 요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얘를 x-1, x-루트 3은 0이다 라고 쓸 수 있으니까 x값은 1 또는 뭐야? 루트 3 요렇게.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이렇게 뭔가 나한테 낯선 개수가 나왔다, 뭐 루트 3이 붙어있거나 뭐 i가 붙어있거나 뭐 이러면은 그걸 없애고 나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24번도 그렇고 25번도 그렇고 24번 같은 경우는 뭐 곱하고 시작하면 되겠어? 식 전체에다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하는 거예요. 유리화 시키는 것처럼, 그치? 네. 전체적으로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한 다음에 시작을 해보시고 125번 같은 경우는 뭐 곱할까? 아이. 그쵸? i를 싹 다 곱한 다음에 한번 풀어보시고, 그치? 이런 식으로 풀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숙제는 30조까지 하고요. 그 뒤에도 여러분 더 풀어와도 되는데 그 뒤에 이제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요거는 어려우면 건너뛰셔도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35까지가 숙제. 35요? 30까지구나. 30까지가 숙제. 수고했어요. A1